자, 장시 약 3분 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초가는 우리가 지금 어제 전일 종배로 봤던 일신바이오가 어제 보시면 요게 60일선 딱 걸쳐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신바이오를 한번 볼 수도 있고, 현대약품. 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으로 뽑아버렸거든요. 장대 양봉으로 뽑아버렸기 때문에 현대약품 시초가,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아침에 로드맵에는 조금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요런 쪽으로 조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테마 세력 검색기에 뜬 뭐 SGA, 뭐 네오리진 요런 것들 떠 있는데, 네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요런 것들은 국내 선물 지수는 아침에 갭 상승 떴다가 지금 밀려버리는데, 시초가는 현대약품 보겠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으로 인해 가지고 일신바이오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현대약품이 일단 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세긴 세기 때문에 시가 마이너스 출발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짧게 시초가는 현대약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으로 볼게요. 일신바이오를 엎어가지고 볼까 하다가도 뭐 그런 부분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차이가 뭐냐고 하면, 이 장대 양봉은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 일신바이오도 뭐 양봉은 양봉인데 그런 느낌. 표스코 퓨처엠 요런 것들도 지금 아침에 지금 그 뭐고 재료 그 뭐고 관 뭐고 그 배터리, 아침에 이제 요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로드맵은 코멘트 한번 챙겨보시고 요런 내용들. 자, 장시작 30초 전입니다. 자, 좋아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일단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 ST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정보통신인가 그거 보고 좀 급등주 패턴, 아침에 ST판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출발이 3% 정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보유한 분들은 5일선 타고 가는 자리들, 어제도 코멘트 드렸죠. 자, 아침에 지금 시초가는 현대약품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일단은 뭐 많이 가야 되겠죠. 21선만 이탈 안 하면 아직까지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센지렉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출발을 해버리네. 자, 아침에 지금 시초가 현대약품 5분봉 60일선 정도까지. 자, 시가 아래 분할 매수, 시가 아래 5분봉 60일선,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 시가 아래 마이너스 출발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약품 보겠습니다. 시초가 포스코 퓨처엠이 매수 신호 일단은 발생. 조금 세네. 아침에 요런 것들 시가가 몇 프로 떴노? 5%에서 8% 출발해버리네. 자, 어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출발하면 추가 매수 포인트 보시고, 어제 종배는 마이너스 5% 출발하면 추가 매수 포인트 보고, 현대약품 시가가 떴죠. 시가 뜨고 파이nem태 그것도 좀 움직이네. 지수는 일단 눌리면서 조금 움직이네요. 매수 신호 ST팜도 발생. 뭐 움직임들. 자, 아침에 뭐 지수 출발은 캡 떴다가 눌리면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움직이네. 제약 바이오들 매수 신호 파세코, 발생. 위닉스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매수 신호 반등이 발생. 나오고, 매수 신호 아침에 뭐 발생. 파이nem태
매수 신호 발생.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무거워가지고 안 했는데 시가 5%에서 9%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네. 214.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빠지면 추가 매수 포인트 그대로 잡고요. 현대약품 일단 아침에 조금 제약 바이오주들은 조금 밀립니다. 자, 상부도 지금 매수 치고 신호 올라가는 발생. 포스코 퓨처엠. 또사 당일 단타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이 지금 매수 신호 LNF, 발생. 뭐 포스코 퓨처엠 매수 신호 그런 쪽 발생. 테마들이 아침에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테마로 형성돼 가지고 그런 것들 종목들이 뜹니다. 포스코 퓨처엠, LNF 뭐 매수 이런 신호 쪽으로 발생. 보시는 분들은 또 챙겨 보시고. 아침에는 일단 현대약품, 일단 센놈 어제 이제 센놈이 아침에 조정 나오는 고 포인트 보는 거거든요. 고 포인트. 포스코, 매수 신호 엔텍 발생.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요. 자, 현대약품은 아침에 지금 시초가 이제 시가 밑으로 시가가 4,360원. 자, 5분봉 60일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대로 보고 여기를 지키면서 좀 반등의 매수세들 나오는지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저쪽이네, 저쪽 테마들. 자, KG 이니시스는 어쨌든 KG 이니시스 코인 쪽 크게 움직임이 없네. 아직 포스코 퓨처엠이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아침에 내 뭐 방송 안 했으면 저서 아마 매매했을 겁니다. 저런 이제 좀 초보나 이런 분들은 비싸가지고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항상 보던 기준으로 보거든요.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센 놈들 아침에 로드맵 분들은 코멘트를 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 아침에 이제 재료 분석들을 저렇게 합니다. 그죠? 많이 가네 생각보다. 201선까지 가겠네. 일신바이오는 5% 빠질 때 현대약품, 제약바이오들이 어제 이어가지고 일단은 요 아침에 지금 요 포스코 쪽이나 저기 뭐지 요 관련으로 흑연 반덤핑 관세 요거에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폭이 조금 멈출 때, 조정이 나올 때 아침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또 반발 매수세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거짓 뭐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도 다 절로 가버렸어. 자, 일단 아침에 시초가 조금 보고 난 이후에 또 챙겨보겠습니다. 자, 보통 아침에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뉴얼이 시가 아래 2, 3분할 매수죠.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버렸어요. 장대 양봉을 뽑고 지금 아침에는 뭐 윗꼬리를 달았지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지금 하락 출발이거든요. 마이너스권 출발이 나와가지고 분 차트를 보면 일단 밑으로 출발을 하죠.
그죠? 요런 자리들에서는 아침에 나는 시초가로만 보겠다 하면 5분봉 60일선을 손절해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21선 아래에 시초가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침에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뭐 국전약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움직이지만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쪽으로 테마들이 형성됐고, 뭐 유한양행이나 제약바이오주들 어제 우리가 봤던 종배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 출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아침에 마이너스 5% 아니면 그 종배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이너스 5% 빠질 때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드렸죠. 동그라미를 그려드리면 요 구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 시가 아래 2, 3분할 매수. 그럼 요 자리를 지켜주고 지금 약간의 이제 하락 출발들이 나오는데 60일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이제 또 반발 매수세들. 지수는 지금 아침에 상승 출발이 나왔다가 밀려버립니다. 항상 뭐 변동성들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금 뭐 테마 세력 검색기 뜨는 것들, 센지렉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지금 밀려버리네. 그죠? 어제 이거 우리가 시초가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초가 바로 다 밀려버리네. 야 이거는 뭐 자 먹고 일신바이오, 현대바이오, 삼성 SDS, 포스코 엠텍도 저렇게 가버리네 다. 우리기술투자 가상화폐 쪽으로는 뭐 움직임들이 이게 원체 내용이 세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으로는 지금 못 갑니다. 못 가. 자 현대약품,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지 보면 시가가 4,360원이죠. 시가가 여기가 시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요 60일선 5분봉 60일선 라인을 지켜주고, 아침에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엠텍 지금 실시간 종목초의 순위를 보면 요쪽으로 지금 센 게 보이죠. 뭐 때문에 중국 흑연 반덤핑 관세 93.5% 부과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런 쪽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승의 힘들을 주고 있지만 조금 밀렸을 때 그죠? 종배는 항상 마이너스 5% 빠질 때 추가 매수 포인트죠. 5% 빠질 때, 마이너스 5% 빠질 때 종배는 추가 매수. 그리고 일신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을, 종배 같은 경우에 내가 일신바이오로 어제 종배로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5% 빠질 때 오늘 추가 매수 포인트 잡고, 그죠? 일봉상의 5일선 21선을 보면 아침에 제가 지금 손절 라인을 어디를 드렸습니까? 일봉상 21선을 드렸죠. 노란선. 그죠? 종배나 시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봉의 기준으로, 야 나는 빠른 템포로 가지 않고 좀 시초 종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끼가 있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야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마다 항상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고 일봉상 21선, 그죠? 막 일봉상 21선 고점일 때는 일봉상이 5일선 그런 자리들에서 손절을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자리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에 나 현대약품, 야 나 현대약품을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라 가지고 나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시초가 난 빨리 할래요. 빨리 그 5분봉이 60일선 깨지면 시가 아래 분할 매수하고 60일선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한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간다면 60일선 안착이 되었을 때 재매수 관점. 야 나 시초는 좀 힘들어. 그러면 일봉상에 지금 5일선과 21선을 보면 그래도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스윙 관점이나 이런 포인트를 본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봉상의 5일선 손절을 보면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아래 2, 3분할 매수 포인트를 더 여유롭게 봐야 되겠죠. 여유롭게 보면서
마이너스 5%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고 일봉상의 5일선을 손절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자, ST팜은 한국정보통신 이후에 좀 급등 패턴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200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지금 5일선을 타기 때문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는 흐름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신바이오는 뭐 마이너스 5% 빠질 때, 5% 빠질 때 정도. 그죠? 그 정도 보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이런 쪽에 조금 엄청 세네요, 지금. 파이nem텍. 우리가 시초 종배로 봤던 종목들 중에 파이nem텍이라는 종목도 있죠. 맞아. EV 첨단 소재도 있어요. 그 요건 21선 자리들.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이 일봉을 보세요. 일봉의 위치가 지금 캔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신바이오 5일선 위에 21선, 뭐 센즈레,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5일선 깨지면 나오겠다. 아니면 21선까지 보겠다. 그러면 반드시 분할 매수나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지누스, 글쎄 종배였나? 그런 거 있고.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시초가였죠. 그죠? 그러면 시초가에 보초를 세워놓고 나는 눌린 구간을 보겠다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초에 매매를 하지 않고 보초를 세워놨다면 아침에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면 나 21선 눌림목을 보는 종목으로 챙겨받아도 되겠죠. 21선 눌림목을 보는 종목으로. 그죠? 3A 로직스 나 여기서 안 놀았어. 그러면 5일선 눌림을 보든지 21선을 나는 21선 눌림목만 보겠다 하면 내려오고 나면 그때부터 공략이나 봐야 되겠죠. 그죠? 파미셀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그런 자리들. 파세코는 오늘 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네요. 현대화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초로만 끝내겠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이렇게 줄을 꺼드리는 손절 라인들 깨지면 손절을 해야죠. 깨지면 손절을 하고 나는 시초 종배 같은 경우에는 시초 겸 종배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은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장마담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 할머니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잘 알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면 어차피 시장에서 끼가 있고 재료가 있고 강한 종목들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하면 그냥 여러분들 변동에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종목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안 잃는 습관들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죠. 근데 내가 보면 몰빵하는 사람들 있어요. 몰빵하는 사람들 비중 조절 안 하고 어느 정도 몰빵이라는 표현보다는 과감한 배팅이 될 때는 경험치들이나 선생님 왜 저런 종목을 보고 저런 쪽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껴야 돼요. 금방 느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뭐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된 분들은 어떻게 돼요?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빵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뭐 EV 첨단 소재도 21선 눌림목이나 이거 선생님 시초 종배로 줬는데 나 기다리겠다. 그러면 21선 눌림목까지 쭉쭉 오는 자리들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 보여요. 공부를 대충 하거나 그죠? 그냥 뭐 돈을 벌기에 급급하는 거. 돈 뭐 주식 시장에서 돈 금방 버는 사람 다 사기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쉽다고 하는 사람들 쉽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계좌 깐 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말은 쉽지. 자, 그럼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에 뭐 포스코 엠텍, 퓨처엠 이런 쪽으로 갔다가 현대약품, 일신바이오, 그죠?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버텨주죠. 아침에 제가 뭐 일신바이오를 볼까 현대약품을 볼까 하다가 왜 현대약품을 봤냐면 어제 일단은 장대 양봉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세력이라 이야기를 드리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이 나오니까 최대한 시가 아래 시가 아래 포인트를 보고 요 버텨주면 시가 돌파 나오면 그죠? 여기에서 이런 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어제 이제 이 주가에 세력은 있는데 세력은 있다는 거는 단타는 뭐 죽어도 정별해서 죽고 먹어도 정별해서 먹거든. 정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세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침에 바로 치고 가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밀렸으면 어떻게 지금 뭐 포스코엠텍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버렸잖아요. 아침 테마들이 이쪽으로 형성되면서 그죠? 형성되면서 이쪽으로 몰려버렸잖아요. 저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초가를 보는 기준들을 보면 딱 이런 패턴들만 꾸준하게 이어가거든요. 그죠? 그럼 아침에 지금 뭐 저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 시초가를 줬지만 나는 절로 해보겠다 그러면 미리 좀 준비들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로드맵반에는 아침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코멘트 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VIP인데 뭐 너무 완벽하게 똑같이 해보면 안 되잖아요. 차이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로드맵은 저런 재료들이나 저런 부분들도 좀 챙겨가지고 좀 재료 분석하는 것들도 알려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자, 현대약품은 버티고 있고 지금 테마 세력 검색기에 보면 파이넴텍, SJ, 네오리진 그죠? 세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 세력 검색기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요것만 아침에 딱 보고 하시는 분들은 5분봉이 지금 5일선을 타고 신호까지도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 자리들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아침에 포스코 일신바이오는 뭐 제약바이오도 오늘 지금 뭐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로드맵바는 1시에 VIP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VIP 방송할 거예요. 1시에 1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익 실현했는데 포토에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1시에 VIP 방송하겠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조금 끌고 갑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5일선을 타는 자리들 자, 현대약품은 조금 그대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파이어 쪽에 시초 종배 갔던 종목들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여기 딱 저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버티고 있죠. 요걸 이제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 봐야 되겠죠. 여기가 저항입니다, 지금.
자, ST팜은 5월선을 타고 갑니다. 자, 일단은 포트 안 보면서 종목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7월 달에 지금 보면 뭐 파이어족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노펙스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에 지금 정리 안 되고 있는 종목들, 나머지 이런 종목들은 뭐 정리가 된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종목에서만 한 달에 본인이 논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직까지 재료나 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뭐 종목들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만 놀아도 충분히 비중 조절만 잘 되면 크게 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자, 지금 보시면 시노펙스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ST팜 보유하신 분들은 5월선을 타니까, 흐름 타니까 챙겨보시고. 자,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그 오염수 방류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봤던 종목입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고 하면 전고점을 저항받고 지금 밀렸어요. 그죠? 전고점 돌파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안 붙어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역배열해서 박스 자리를 크게 만들고 있고 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매집들이나 이런 부분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포인트가 이 여기에서 이제 테마 연속성이 못 붙어버리니까 주가가 5일선을 일봉상의 5일선을 밀리고 지금 현재 21선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21선 깨지면 매뉴얼상의 손절이에요. 근데 지금 요게 21선이랑 201선의 구간들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일봉의 전체 그림의 흐름들을 보면 이미 여기서 세력이 입성이 된 거예요.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즉 그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놀았다면 마이너스 5%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포인트를 보면서 일봉상의 21선보다는 201선 요 정도 401선까지 여유를 보고 가셔도 조금 이제 기간 조정 시간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한번 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조금 기다리기 싫어 이런 분들은 일봉상의 21선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봉상의 21선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 그 다음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파세코 위닉스 최근에 더위 관련으로 시장에서 되게 많이 뭐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더위가 꺾이고 지금 물난리 뭐 기타 등등 요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테마가 어떻게 테마는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이 더위 끝나고 비 그치고 장마 뭐 이런 부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 또 더워질 거거든요. 그때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구간에 물려 있다면 21선 깨졌을 때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고 일봉상에 201선 깨지면 손절 라인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201선 아시겠죠? 이미 지금 201선 밑에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죠? 세력은 있는데 이 지금 위닉스는 제습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포트상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일봉상에 21선 깨지면 손절을 하세요. 왜 손절을 해야 되냐면 흐름이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 관련돼 가지고 AI 기타 등등 빨리 엮이지 않으면 요거는 조금 더 조정폭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에 21선을 깨면 손절했다가 올라타면 재매수를 한번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재매수를 보는 상황에서는
세력선까지 보면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보시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1선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들은 거진 뭐 똥 밟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유증떨에 똥 밟았다고. 장대 양봉 이후에 여기서 우리 종배를 받다가 기술적 반등 안 나오고 뭐 추가 상장 이야기 나오면서 밀어버렸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즉 이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종가상에 21선 깨지면 손절인데 요 밑에부터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깨졌으니까 손절은 맞아요. 손절은 맞는데 지금 요게 깨져서 손절 하나, 그죠? 요게 깨져서 손절 하나, 아니면 어차피 뭐 지금 이 저점을 깨서 손절 하나, 큰 차이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상에 넣어 놨는데 여기 손절 하나, 여기 손절 하나 뭐 엄청나게 큰 차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다음날 출발할 때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즉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세력은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이 전 저점을 종가상에 깨거나 장중에 악재로 깨버리면 꼭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세 MK, 그죠? 대신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본전까지 보는 게 아니라 본전까지 혹은 수익 구간이 아니라 이거는 본전을 주고 하면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약 손실을 줄이든지. 지금 이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가지고 밑으로 밀어버리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밑으로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뭐 추가 매수 포인트나 잡았을 때 21선 뚫고 한 200일선 저항까지 세력인데 뭐 어떻게 지금 핸들링을 하는지, 되게 이거는 파동이 뭐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양봉 나오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 뭐 5일선을 제가 짧게 그려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시초 종배 같은 경우에는 짧은 패턴에서는 5일선, 조금 여유있게 보면 어디 21선이죠. 아직까지 뭐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나 재료들은 뭐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가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요거는 일봉상에 21선 깨지면 손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올라올 때는 뭐 주말에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 뭐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 충분히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종목이라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보면서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파미셀은 조금 여유롭게 보면 일봉상 21선 손절 보면서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때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지누스 같은 경우에도 종배로 봤는데, 지누스는 21선까지는 너무 조금 멀니까 뭐 5일선 정도 아니면 수익 구간에, 지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원체 바닥에서 지금 상승한 거기 때문에 21선까지 본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요 구간, 뭐 이런 구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봐야 되겠죠.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보시고, 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배를 드렸는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짧게 5일선, 좀 여유있게는 21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약품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항상 뭐 장중 대응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들을 보세요. 포트들, 그죠? 포트들을 보면서 어차피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종목들을 찾고 뭐 변동이 조금 있고 급등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어차피 끼가 있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만 활용을 잘 하셔도 충분히 21선 눌림목, 5일선 눌림목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들은 아마 장만 열려버리면 요 가고 저 가고 우르르 갔다가 저 갔다가 그런 부분들 때문일까 생각하거든요. 그죠? 어차피 끼가 있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그죠? 이 종목들을 해봤자 한 달에 뭐 몇십 개, 몇백 개, 그죠? 20개, 30개 아닙니까? 20개, 30개. 20개, 30개 중에서, 30개 중에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 20개, 30개 중에서, 나는 아직 초보고, 뭐, 되게 어렵다.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물어본다면, 눌림목을 하세요, 눌림목을. 초보고 주린이고, 아직 경험치가 없다면, 돌파 매매가 됩니까? 돌파 매매가 안 되지. 근데 돌파 매매들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짜릿하거든. 실력도 없고 기법 기술도 없는데 돌파할 때 쫓아가가지고 먹는 것들을 느껴보면 짜릿하거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계좌들이 쑥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눌림목을 보라는 거예요. 눌림목. 눌림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기다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항상 차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죠? 21선 눌림목. 그래서 2, 30개 안에서 종목을 다 넣어 놓으세요. 넣어 놓고 난 다음에 나는 선생님이 주는 종목을 아침에 9시 되면 시초가로 타닥 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나는 저 부분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눌림목. 그죠? 근데 그거는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있거든요. 이 본능적인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보나 주린이 분들 가장 조금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평선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인 거 공개 방송에서 우리 바이오족 분들 이평선 공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기본적. 5일선, 21선, 61선 의미에 대해서, 그죠? 제가 뭐 엄청 어려운 것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는 편인데 이 5일선의 의미, 21선의 의미, 61선의 의미.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쳐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2년이 됐고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이 2년이 됐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아직까지 뭐 어떤 뭐 VIP 상품을 듣고 했는데도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게 공부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주식을 배워도 돈 못 법니다.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계속 주가 질질 끌고 가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래 가지고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이런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 파이어족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갈 사람들은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갈 사람들은 한 100명 정도라 보거든요. 이 100명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딱 보는 거는 한 우리 파이어족이 한 1000명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서 한 이 100명은 어떤 수준까지 제가 끌어올릴 거냐면 월 10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 월 1000 이상의 뭐 직장인이든 전업투자든 자영업자든 이런 분들 1000명까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한 10% 정도 월 1000, 그죠? 월 1000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뭐 2000, 3000도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랑 저는 평생 주식을 할 겁니다. 평생 주식을 할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900명은 그러면 뭐 900명은 어떻게든 벌긴 버는데 뭐 월 100, 200 소소하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한 100명에서 또 100명은 어떻게 되냐면 월 1000 다음에는 월 한 200에서 300 꾸준하게 요 수준까지. 그죠? 그 다음에 100은 잃지는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죠? 그 자리까지. 왜냐면 그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 1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제가 키워드릴 거고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 잃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죠? 어제도 어떤 친구가
응? 톡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고 물어보는데 와 승이 빵 나더라고. 어? 공개 방송에서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미쳤다고 나한테 톡 해가지고 물어보냐고. 성의가 없는 거지. 응? 그런 아들은 백날 가르쳐줘도 냉정하게 안 돼. 공개 방송 중에서 지금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라고 와가지고 그런 걸 물어봅니까? 가해가지고 뭐 내한테 뭐 1대1로 물어보면 뭐 엄청나게 더 특별한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공개 방송이나 파이어족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정말로 공개 방송이지만 진심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인드나 생각도 바꿔야 돼. 갑갑하더라고. 갑갑해. 주식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고 가정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핑계 댈 시간에 차트나 하나 더 보고 뭐가 문제점인지 대해서 봐야지. 그죠?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람보르기니 마크나 페라리 마크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큰 이 딱딱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일이고 제 목표고 제 꿈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즐겁게 왜냐하면 저렇게 저런 분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서로서로 나중에는 되거든요. 서로서로 그죠? 서로서로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알면 아침에 우리가 뭐 이런 재료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런 재료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정말로 이 대한민국 주식판에 혹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많아요. 잘 되는 분들보다.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나는 무조건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파이어 쪽에서 이게 월 12만원이지만 정말로 쌉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싸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오늘 이거 뭐 대장이네. 이렇게 세게 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200일선 정도까지는 봤는데 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런 부분들 파이어족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안 되는 분들은 21선 눌림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파이어족은 단타는 안 드립니다. 단타는 잘 안 드리는데 제가 가끔씩 이번에 드렸는데 단타는 원래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단타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5분봉의 5일선 21선까지 보면서 저런 주가들이 올라가니까 이건 돌파 매매로 봐야 되겠죠. 돌파 매매로 단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돌파 매매로 요 동그라미 친 부분들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요거는 저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대주전자 재료 아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봤잖아요. 요거는 돌파 매매로 단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방송을 보신 분들만 보세요. 참여 안 한 분들은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위아래로 잡아야 되겠죠. 위아래로 걸어놓고 위아래로 그죠? 요게 5일선 깨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 2, 3분할 매수가 돼야 되겠죠. 대주전자 재료 자 일봉을 보면 이거는 오늘 지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햄텍 이런 쪽으로 지금 요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단타의 돌파 매매로 봐야 되겠죠. 돌파 매매 그런 자리들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금 안 움직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안 움직이고 파이넴텍 잠깐만요. 단타 지역 생존자들의 파이넴텍 대주전자 재료 단타로 보고요.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돌파 매매로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퓨처엠 뭐 이런 쪽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단타에 돌파 매매로 봐야 돼요. 돌파 매매로. 돌파 매매로 봐야 돼요. 돌파 매매로. 그냥 지금 뭐 일신바이오나 현대약품 이런 것들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원체 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럼 대주전자 저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고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고점에 볼 수가 있나요? 말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엠텍이나 지금 이 관련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하더라도 돌파해서 그의 관련주들 쪽으로는 아침에 지금 대주전자 재료, 그죠? 아침에 대주전자 재료 내가 관심 종목에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안 올려주나? 올려줬을걸. 아, 대보 마그네틱이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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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돌파 매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위에 분할 매수가 한 번밖에 안 샀다. 한 번밖에 안 샀는데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올라간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조금 사면 급등하고 많이 사면 내려오고. 그죠? 근데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라. 익절은 짧고 손절이 크다. 마음의 문제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익절은 크고 익절은 짧고 손절이 큰 부분들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빨리 이게 급해. 돈 벌기가 급해. 돈 벌기가 급해. 올라가는 거에서 조금 여유 있게 보지 못하고 하는 거는 돈 벌기가 급하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소소하게 작은 금액이라도 안 잃고 가는 습관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뭐 큰 거 한 장 정도는 벌었거든요. 지금 뭐 맨날 보여드리는 데는 뭐 4천만원 정도. 그럼 원래 1000씩 꾸준하게 하다가 4천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불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분석과 템포 조절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좀 좋다고 하면 그냥 있는 힘껏 때려버리고 급등하고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 안 고치면 어차피 주식으로 고수들한테 돈 뺏기는 겁니다. 그죠? 뺏기지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내가 그 고수가 되고 내가 그 돈을 찾아와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잃어버린 돈을 찾아오는 순간 인생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선생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 보이고 우리 기술 투자 몰빵한 사람들 비중을 평소보다 크게 한 사람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고 제가 본인이 어떤 배팅을 하거나 자신 있을 때 자신 있을 때는 자기가 아는 거일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에는 봐야 돼요. 그죠? 아닐 거야. 바이어의 분들은 초보나 주린이 분들이 이평선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면 제가 겁나 못하는 것 같네요.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보랑님이나 저런 분들도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진짜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제 조금 돌아가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죠? 정말 조금 뭐 잘 안되고 한장 왜 이게 계속 마이너스인지 그죠? 가입을 한다고 다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라온 같은 경우에도 찾아와가지고 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하잖아요 지금.
그 좋은 이모작 교육이나 강의들을 하고 가르쳐 줬는데, 음? 음? 어느 정도 차트 공부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똑같은 비중으로 하면, 그러면 지금,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를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파이어에 보면 계속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어, 그냥 계속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고쳐야 돼요. 이 공부도 조금씩 해야 돼요. 어? 공부도 조금씩 해야 돼요. 계속 마이너스고 하면 어떤 부분들에 내가 문제가 있고 어떤 비중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지, 그러면 저 사람들 없습니다. 그죠? 회사에 바로 전화 가지고 난리 나겠죠. 어? 난리 나겠죠. 아니 우리 미국 주식 그냥 뭐 한번 보여주고 가볼까요? 미국 주식. 자, 미국 주식 포트 보면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 AI 뭐 이거 다 수익 냈죠. 지금 포트 그냥 바이오 저거 한번 보세요. 그냥 내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음?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고 데이비드 코모티스는 지금 13% 수익이에요. 그죠? 음, 음. 이게 공부를 조금씩 해 내가 뭐가 어떤 부분들이 문제고 차분하게 일단은 금액을 크게 하면 안 돼요. 금액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음. 빠이어 차분하게 뭐가 뭐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 같은데요. 뭐가 종목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부분들에 그죠? 마음이 급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충분히 저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일 걱정이 되고 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시초 종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분들은 보초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보초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보초 보초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보초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에 주는 시초 종배나 단타나 이런 종목들 저는 선생님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뭐 이런 종목들 하나씩 보초를 세워 가지고 한 주씩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한 주씩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한 주씩. 근데 진짜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보세요.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한 주씩. 보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진입은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진입은 어디서 봐야 될까요? 진입은 눌림목에서 본다는 거예요. 눌림은 그죠? 응? 눌림목에서 보초를 세웠다 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정리가 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보초를 딱 세우는 거예요. 시노펙스를 보초를 딱 세우는 거예요. 시노펙스 우리가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봤죠. 7월 1일 날 내가 이거를 보초를 세웠어요. 그죠? 선생님이 시초 종배 주는 종목들 그죠? 보초를. 그러면 7월 1일 날 여기에 내가 보초를 딱 세운 거예요. 여기 한 줄을 세웠는데 7월 1일 날 내가 아침에 시초가 이 종목을 샀다면 8,080원이 시가요. 시가에 보초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쭉 빠졌어요. 몇 프로 빠졌겠습니까? 한 10 몇 프로 빠졌겠죠. 그죠? 10 몇 프로 빠졌어요. 10 몇 프로 빠졌는데 이 좀 시초 정배나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동해물 가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드리면 21선 눌림목에서 한번 봐라고. 21선 눌림목 일단 차트의 기준. 그럼 내가 여기에 보초에 세웠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진입은 요 21선 눌림목 보면 되겠죠. 요날 내가 보초를 세워가지고 딱 내렸을 때 차트를 봤는데 요날 21선 눌림목. 그럼 21선 눌림목에서 내가 진입을 하면 요날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찍어 오면 4%
눌림목에서 조금 강하게 올라올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되면 거래량 터지면 급등을 하거든요. 그죠? 급등을 하거든요.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보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빛가전자를 한번 볼게요. 시초 단타는 빼고 종배 한국가스공사 7월 1일 날 봤어요.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는 며칠 날 봤습니까? 7월 1일 날 봤어요. 7월 1일 날. 7월 1일 가볼까요? 7월 1일 날. 요날 한국가스공사 7월 1일 날 봤어요. 차트 크게 볼게요. 7월 1일이 언제입니까? 요날이죠. 요날. 요 캔들이 있는 7월 1일 요날이에요. 요날. 한국가스공사를 요날 드렸는데 좀 보초를 세웠어요. 선생님 잘 안 되는 사람들 21선 눌림목에 요 21선 내려왔을 때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잡는 거예요. 여기 잡고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수익 챙기는 거겠죠. 그죠? 아시겠죠? 충분히 됩니다. 이게 뭔가 조금 마음이 급하고 이런 분들 그래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진짜 내 주부 호랑이님 뭐 선생님 잘 돼야 돼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라온이 와가지고 선생님 뭐 이렇게 확 그죠? 처음에는 이것도 모를까 차트를 조금 보고 근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한꺼번에 금방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변화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라. 저는 10년 동안 계속 돈을 까먹고 고생을 했습니다. 돈을 까먹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뒤에 빛을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그렇게 보초를 세우고 시초 종배를 빨리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다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미국 주식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읽지 않는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거라.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읽지 않는 트레이딩이에요. 읽지 않는 트레이딩.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바쁜데 그러면 나는 아침에 시가가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시초는 시초로 대응하겠다. 그죠? 0.9% 출발 시가 아래 분할 매수 지금 저가 마이너스 5%까지 60일선 5분봉 60일선 깨지면 손절 그럼 한 3% 나오겠죠. 손절 딱 깨지면 손절하고 확 끝내버리는 거예요. 시초가는 시초가대로 대응하겠다. 그런 분들은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을. 그죠? 선생님 주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도 뭐 끼가 있고 하니까 나 굳이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그죠?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에서 놀고 난 이후에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마이너스고 5% 빠지면 추가매수 포인트나 봐야 되겠죠. 그런 자리들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항상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금방 안 됩니다. 금방. 그죠? 저는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 선생님이 주는 종목들을 내가 여기 안에서만 공부를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라는 거예요. 챙겨보라는 거예요. 파이어족은 어차피 시초 종배만 보잖아요. 파이어 분들도 같이 듣는데 파이어 분들은 네, 미국 주식만 보세요. 미국 주식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미국 주식이 지금 그나마 단기 스윙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하기 때문에. 그죠? 미국 주식들.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데 그게 금방은 안 돼요, 여러분들. 금방은 안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나는 그냥 좀 뭐지? 야, 정말로 답답하고 안 된다. 그냥 로드맵에 와가지고 로드맵에 포트를 맨날 보유 종목들이나 이런 거 대놓고 보여드리거든요. 그냥
로드맵도 안 비쌉니다. 그냥 로드맵에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로드맵 분들 중에는 뭐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보나 주린이 분들, 그죠? 지금 보유한 포트가 종목이 몇 개냐고 하면 몇 개 돼도 안 해요. 응? 그죠? 몇 개 돼도 안 해요. 어? 몇 개 돼도 안 해. 그럼 저기에 지금 뭐 마이너스 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나머지 다 빨간불이잖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네. 마이너스 난 거. C 뿌리기 종목 3개. 그죠? 그 다음에 21선 눌림목 하나, 둘, 셋, 4개. 응? 그 다음에 모아가기 5개. 5개, 6개, 7개. 8개 마이너스 구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저렇게만 봐도 충분히 1승위는 이거 좀 왔는데 어제 1승 같은 경우 이익 실현 해버렸죠. 그런 것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몰빵을 했으니까 걱정이 되지. 몰빵을 안 했으면 걱정이 될 필요도 없는 종목인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네. 자, 아까 전에 뭐지?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좀 단타를 드렸죠. 단타로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돌파매매라는 거는 단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안 나왔겠네요. 그죠? 요거는 여기서 지금 신호가 나왔고 첫 번째 1파가 나온 이후에 2파, 여기는 5일선 안 깨야지 바로 가는 겁니다. 5일선 안 깨야지. 5일선 깨버리면 21선까지 내려오면 오후장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죠.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조금씩 해야 되고, 이게 뭐 멤버십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계속 손실이 나신 분들은 계좌를 한번 저한테는 뭐 회사로 한번 보내보세요. 하나 뭐 보내가지고 어떤 종목들에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매매 일지들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제자한테 분석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직접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계좌를 한번 보내보세요. 계좌를 보내보시면 한번 참고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인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이 정말로 나빠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뭐 제 탓도 있겠죠. 계좌를 보내보시면 시초 종배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보고 한번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고 제 제자가 그죠? 뭐 제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그렇게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그죠? 그죠? 뭐 답은 뭐 계좌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핀업으로 하셔가지고 찬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만 급하게 묵좀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딱 진짜 이게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한 끗 차이거든요. 그죠? 매매 일지를 올리셔도 돼요. 매매 일지를 맞다. 계좌를 굳이 안 보내도 매매 일지를 올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멀리 보지 말고 함뚜 카페 가가지고 주부 호랑이님 매매 일지를, 제가 주부 호랑이님 이야기해서 계속 미안한데 정말로 뭐 주부 호랑이님이 주부 호랑이님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매매 일지들을 보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보면요. 주보랑이님이 매매 일지를 엄청 많이 올렸는데, 그죠? 처음부터 가서 보면, 아, 정말 뭐 많이 들었다. 또 사랑부터 이모작부터 로드맵까지 정말로, 정말로 많이 들었다. 매매 일지들을 보면, 이거 보면, 이것만 봐도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이런 매매들은 고점에 쫓아가가지고 저점에 팔고, 앞에 매매 일지 보면 다 종목을 쫓아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타점들이 자꾸 쫓아가. 조급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매매를, 그죠? 조급함. 주보랑님도 뭔가 잘 안 되고, 여보세요? 네. 주보랑님도 뭐 잘 안 되고 할 때 본인이 매매 일지 올린 것들을 과거를 가서 한번 보는 거지. 아, 내가 이때는 그러면서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주부랑님이 매매 일지 보면 진짜 막 내가 가봐다 쫓아가 매매 일지 처음에 보면 요 사서 요 팔 것 같은 요 말라고 매매했는지를 몰라. 보면 진짜 기가 끄 찹니다. 기가 끄 차는 일지들이 많아. 그러면서 자꾸 쫓아가거든요. 쫓아가서 빨리 팔고 먹을 때는 조금 먹고 팔고 나니까 급등하고 그래도 요 쫓아가고 이 바이셀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렇거든.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바이셀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이고 씨 팔고 나니까 급등하네. 유교 기법 제대로 모르고 그러다가 급등하니까 쫓아간다. 요 사가지고 이제 뚝 꺼지면 손절하는 거고. 이게 바이셀 매매 일지를 요더 보세요. 요더 보세요. 주보랑이님 보입니까 지금 본인의 이게 과거의 전적들이. 응? 봐봐 샀다가 바로 파는 거라. 그죠? 먹을 때는 조금 먹고 내가 파니까 급등한다. 내한테 옛날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진짜 내가 막 씨르마 그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보 온 전신에 그렇다. 지금 봐도 내가 숨이 빡 막힌다. 매매일지 보면 바이셀 요마 지금 이거 보세요 본인이 봐도 많이 지금 엄청 발전이 된 거라. 근데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바이셀 돌아보면 요 사가 고점에 사서 이 내동매매 하루 종일 이런 매매했다는 거거든. 좋은 종목을 보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야 보세요. 진짜 야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지 마음처럼 안 되는 부분이 답답하네요. 지금도 답답하지. 평생 이거 안 고쳐지면 계속 답답한 거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려. 지금 살아남잖아. 이 몇 년, 이 언제 거고? 야, 2024년 4월 4일이다. 1년 조금 지났네.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뭐가 조금 안 되고 조급함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지금 뭐 대주전자 재료는 5월선 이탈 안 하면 5월선 그 자리 나오는 거고 아침에 지금 봤던 현대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지금 뭐 요쪽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일로 가버려 가지고 일신 바이오나 이 제약 바이오들 요런 쪽으로 힘을 못 받습니다. 자, ST판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일봉상의 5월선을 타기 때문에 조금 저런 부분들 잘 챙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오늘 요까지 하고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냥 뭐 그거를 바로 할까? 로드맵 VIP 방송을 바로 할까? 종목들을 조금 보고 아닙니다. 공개 방송 하고 1시에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